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벌써 13번째 날입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시작한 하루 10분 독서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팠던 기억들, 아팠던 순간들 돌이켜보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지만 아픔이 있으신 분들, 말 못할 고충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제 목소리로 전달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타인의 호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의 힘. 어린 시절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다. 열성 경련을 자주 앓아서 뇌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이 된 엄마는 나를 서울의 큰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를 했다. 그래서 엄마의 친구들은 나를 맨날 경기하는 둘째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는 또래들보다 혀가 짧아서 발음도 어눌하고 말도 느렸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가족 외에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엄마 치맛자락을 꽉 잡고 다녔던 나는 선택적 함구증 진단에 맞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의자에 오줌을 싸고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던 적도 있다. 청소년기를 거쳐 의과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존재감이 없었다. 말도 없었고 소수의 친한 친구하고만 말을 섞었으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다. 성인이 돼서도 내성적인 성격과 불안도가 높은 성격은 여전했다. 패션 센스도 없었고 도수가 높아 두꺼운 안경을 쓴 촌스러운 모습이 대학을 다닐 때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매력이 떨어졌으니 사람들의 호의는 내 차지가 아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였으면 보였지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타인의 호의를 바랬던 적이 거의 없다. 호의는 남에게 보내는 관심과 애정, 인정과 존경 등을 뜻한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하는 관심종자라는 말은 타인의 호의를 갈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SNS에서 온갖 개인적인 은밀한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심종자다. 자신을 키워줄 보호자의 관심을 차지하고 애정을 끌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은 선천적 관심종자인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준다. 부모가 보내주는 절대적인 애정과 신뢰의 메시지는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된다. 내가 남들의 호의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란 것도 자식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 통제하지는 않았던 성실하고 선한 부모님 덕분이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 같은 존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왔기에 타인의 호의를 받지 못해 아쉬워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말도 어눌하고 느렸던 둘째 딸이 교실에서 오줌을 싸고 돌아온 날 우리 엄마는 얼마나 애를 끓였을까? 그럼에도 엄마는 그런 걱정을 전혀 티내지 않았고 그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만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나는 부모님 덕분에 내 존재의 타당성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자랄 수 있었다. 작은 호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베풀어준 작은 호의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어릴 적 애정과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 큰 수란 씨는 감기 몸살을 앓았을 때 감기약과 전복죽을 사준 남자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혼을 결심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며 때때로 바람을 피우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술 안 먹고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로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뭔가를 잘해서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서 좋은 사람을 찾는다. 자아 실현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격려해주는 사람,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살면서 좋은 예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란 씨에게는 인간의 기준이 되는 표상이 없다. 술을 매일 마시지 않고 가족들을 때리지 않으며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단지 사람을 평가하는 커트라인일 뿐이고, 좋은 성품과 바른 가치관, 이타심과 배려심 등이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표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커트라인만 보고, 제대로 된 표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가산점을 본다.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사람은 아예 바운더리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나고 매체에서 이번 연도 수리 영역의 난도가 어땠는지 아무리 떠들어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수포자처럼 수란 씨는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는 선구안이 부족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돈을 벌어다 주며 바람을 피우지 않지만 그게 그 사람이 지닌 장점의 전부다. 가족들을 때리지 않을 뿐이지 수시로 막말과 욕설을 하는 남편은 수란 씨의 아버지를 꼭 닮아 있다. 수란 씨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사람은 목적을 위해 호의를 가장할 수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안목이 낮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친구로, 연인으로, 지인으로 선택할 때의 기준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이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를 꾸며낼 수 있다. 연애 초기에 이성의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다.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는 흔한 세간의 말이 그래서 존재한다. 또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상사에게 아부할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하 직원의 목적 있는 호의를 경계해야 한다. 입에 혀처럼 굴면서 비위를 맞추는 부하 직원을 유능하고 성격 좋은 직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맹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향후회, 동창회, 취미 모임, 종교 모임, 연예인 팬클럽, 조리원 동기 모임 등등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동질감의 호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자신을 과하게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내가 곧 그 집단이므로 집단이 훌륭하면 따라서 나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집단 밖의 사람들을 불신하고 배척하기도 한다. 단지 동질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단 안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에 타 집단이나 타인을 배척하면서 적대성을 드러낸다. 자신도 모르게 집단이 만들어낸 주관적 허상의 세계에서 비합리적이고 협소한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되는 것이다.
호의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목적을 위해 호의를 가장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 목적이 나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들여다보자. 나의 필요에 의해 집단을 수단으로 취하는 것이지 집단의 목적을 위해 나를 수단화하지 말자. 인간관계의 제대로 된 표상을 고민해보고 안목을 기르자. 그래야만 의미 있는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외롭고 힘든 취업 준비생 시절에 만난 남자가 베푼 사소한 호의에 혹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하던 지연씨가 생각난다. 지연씨는 그 남자와 1년 넘게 사귀었으나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결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남자는 헤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지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스토커로 변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었더니 이런 대가를 치르네요. 라던 지연씨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누군가가 보낸 호의를 인식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보이는 호의는 호의일 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라는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자.